자주 만나니까 좋죠. 오늘 뭐 질문 많이 준비하셨습니까?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, 당시 왜 그러신 건지, 혹 잘못 알려진 게 있다면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. 그렇다면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글쎄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. 해소를 했고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오찬이 불발된 이후에 혹시 따로 연락을 하셨거나 아니면 따로 연락이 온 적이 있는지, 차후에 다시 그 만남이 성사될 만남을 혹시 다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.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.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윤 대통령의 4초간의 침묵. 많은 해석들이 나왔죠. 이제 저희가 앞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 이어지는 얘기일 텐데요. 또 다른 관심사 중에 여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.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일 겁니다. 대통령은 어제 직접 불화설은 일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늘 이런저런 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사실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.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조합하면은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다. 그다음에 어디 가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100년 만에 한 번 나올다는 그런 얘기인데,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애증의 관계가 형성됐을 거라 봅니다. 또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발휘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화나긴 했겠죠. 저는 한 문장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거의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. 요 대목이 그래요? 남의 맥락이십니까? 얘기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하셨는데. 의례적인 덕담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좋네. 잘가 뭐 이런 거. 잘가. 물론 뭐 논평 중에 뭐 여러 풍자 혹은 뭐 여러 비유를 할 수 있긴 한데, 여선 행정관께서도 두 분 관계는 거의 끝났다. 잘가 이런 거다. 진수희 전 장관, 여권 사람들의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게 뭐 민주당이나 야권 인사가 아니라 여권 인사가 그렇게 이제 느끼셨다는 거잖아요. 저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진짜로 갈등이 많나 보다. 뭐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 관련해서 뭐 질문이 나왔을 때 뭐 몇 초, 4초간 침묵한다든지, 아니면은 뭐 약간 이제 거의 뭐 20년을 동고동락 했다고는 하지만 약간 남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. 그것을 보고서는 지금 뭐 이제 뭐 세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보다 뭐 한동훈 위원장을 더 싫어한다. 뭐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두 분이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약간 봉합하는 것도 상당 부분 뭔가 굉장한 이제 뭐 노력이 필요한 관계가 아닌가, 이렇게 조금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 잘가 이런 것이다. 이준석 대표는 아예 그 본인과의 뭐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제가 뭐 XX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때보다 분위기는 나쁘다. 그러니까 과거 이른바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보다 지금 더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상황이 나쁘다는 얘기했는데, 여기서 조정훈 의원의 논평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고마워해야 하고 다시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. 이준석 대표와 조정훈 의원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뭐 우리가 이제 저 두 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보면 뭐 좀 멀리 있는 사람과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거보다는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게 더 오래 가고 더 굉장히 심각한 가로 인간관계에 있지 않습니까? 감정의 골이 그렇죠. 좀 더 깊을 수밖에 야, 없겠죠. 믿었던 네가 왜 그래? 도대체 이런 이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, 우리가 역대 이제 정치권에서 보면요,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관계가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제 YS와 이회창 당시 총재, 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관계, 또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관계.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1인자와 2인자와의 어떤 관계,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.
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개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개인이 20년 동안 같은 검사를 했던 선후배 관계를 이제 넘어서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.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그건 뭐냐면 이제는 정치적인 객체로서의 관계인 거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정말 박정희와 김종필의 모델로 갈 것인지,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이 견제하고 있는 모델로 갈 것인지, 아니면 전두환과 노태우의 모델로 갈 것인지,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최악의 관계는 YS와 이회창. 예. 두 사람은 정말 거의 뭐 내가 반드시 이걸 떨어뜨리겠다 이런 걸로 갔으니까요. 예. 결국 정권 교체 그 정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걸 갈 것인지 이제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. 예.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각자의 어떤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두 분의 관계 자체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예.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쌓여있던 몇 가지 오해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풀리지 않는, 또 거기에다가 두 사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른 것 같아요. 예. 제가 뭐 추측해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검찰에 있을 때 다 키워주고 내가 뭐 법무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 시켜주고 이게 관련 게 다 내 덕 아니냐라고 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. 뭐 좀 도움을 줬지만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도움은 아니지 않느냐,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입장차,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특검 이런 거 하라고 할 수가 있지? 라고 하는 어떤 섭섭함, 서운함, 뭐 이런 감정들이 지금 상당히 교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미 회복할 수 뭐 정도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관계도 있는 것 같고,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답은 한동훈 위원장이 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결국은 조정훈 의원의 말을 빌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 고마워할 필요까지는 없는데, 다만 몇 가지 분기점들이 있으니까 오해는 풀어야 과거 이른바 YS 이회창 두 사람의 사례처럼 되지 않는다,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왜냐하면 지금 3년 남은 이 윤석열 정부가 예. 정말 3년 동안 그래도 정권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잘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 전제가 뭐겠어요?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과연 이게 제대로 가겠습니까? 예. 정치인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두 분이 어떤 협력할 수밖에 없는 저는 위치에 있다. 뭐 제가 아까 들은 사례처럼 전두환 노태우 모델로 갈 것인지, 아니면 정말 YS와 이회창 모델로 갈 것인지, 예. 두 분이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좋은 건지는 뭐 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어제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제든 만날 수 있다, 20년 교부를 갖고 있고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인정을 했는데, 다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제 불화설을 일축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불화설을 일축한 윤 대통령임에도 최근에 직접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화해서 비속어를 썼다, 혹은 주변에게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욕설을 해서 놀랐다는 오늘 신문 기사 내용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물밑에서는 이렇고 표면적으로 이렇다, 이건 또 감안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고냐 덕담이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왔어요, 어제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.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특검은 거부했었습니다.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석 달 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.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.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.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.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.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까요?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. 본인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를 총선 기간 내에 했고, 뭐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여러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갈등설도 불거졌는데, 정혁진 변호사님. 네네. 저희가 요즘 그래픽 캐릭터에 꽤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. 오늘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뭐냐면, 알려지기로는 대통령이 총선 이후 전부터 한동훈 전 위원장 빼고는 다 만난 거 아니냐. 홍준표 시장 지난 16일에 부부 동반으로 한남동에서 오찬회동 저녁 식사 4시간 했죠.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여러 행보, 나경원 당선인도 만난 걸로 알려지는데, 이 부분과
그 총선 기간에 했었던 특검 얘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겠어요? 글쎄요, 대통령이 사퇴 요구한 건 맞지만 오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런데 저는 도대체 무슨 오해였을지가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그 중요한 비대위원장에게 당신 물러나라 할 정도의 오해가 무엇이 있었는가.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코앞에 두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총선 포기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만약에 총선에서 폭망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? 그다음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? 비선 운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. 거기에다가 야당이 뭐 온갖 이상한 특검법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 뭐 덤인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옛날에 그 몇 달 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전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그 오해를 풀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. 예. 그런데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데 왜 홍준표 시장이나 심평 그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할까? 뭐 이상한 얘기는 주관적 표현입니다만 일단 말씀하십시오. 예. 네네.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예.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.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대통령이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오해가 진짜 풀렸나? 이걸 갖다가 믿을 수 있나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. 어쨌든 지금 여권에 돌아가는 상황은 참 희한하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두 사람의 관계의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이 쥐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? 아니요, 둘 다 저거 쥐고 있는 거죠. 예.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저렇게 이야기합니까?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하고 만찬한 다음부터 홍준표 시장 말씀이 이상하게 막 세지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예.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쯤이면 대통령하고 밥 먹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.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왜 국민이 그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그 높으신 분들이 만들고 있는지 저는 왜 그 여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유권자들이 여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이 왜 대통령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선택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지 네. 저는 그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. 뭐 보수 여권 그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? 네네 맞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고 공식 입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오찬 초청 거절한다. 이 두 가지가 보도 내용은 공식적인 겁니다. 근데 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칼럼 내용을 인용했을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만 빼면 일단은 여러 여상 사람들 다 맞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아까 제가 뭐 반 한동훈 연대도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, 뭐 식사 아직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 오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꽤 회자가 되는 사진 한 장 있어요. 여설행정관님. 두문불출하고 있는 한 전 위원장. 뭐 여러 입장 표명도 최소화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총구를 한 전 위원장에 겨누고 있다는 저 사진 한 장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? 그러니까요. 저는 뭐 당은 다르지만 계속 방송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약간 옹호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론인데 총선 패배가 한동훈 위원장의 전적인 책임입니까? 만약에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뭐 용산 책임이 더 크겠죠. 예.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지지자들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도 뭐 소원을 떠나서 약간 이제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에 달아 있다. 뭐 그것을 또 느낄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살 길은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지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뭐 들 수밖에 없습니다. 저 총구를 가장 지금 세게 겨누고 있는 게 아마 홍준표 시장일 테고 뭐 멘토를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도 그중에 한 명일 테고 글쎄요 뭐 너도 나도 2조 심판론이 총선 전략에 부적절했지 않냐라는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뭐 저거는 저희가 재미삼아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한 상황을 저렇게 누군가가 표현한 거 아니냐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사진 한번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. 글쎄요 두 분의 만남 일단 최대 관심사입니다. 지금 관계가 어떤지.